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개인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네, 과거에는 뭐 전체주의, 집단주의, 독재주의 그래가지고 뭐 개인의 행복보다는 집단 전체의 뭐 행복, 안녕, 평화 이런 것들을 좀 우선시 했습니다. 그렇게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뭐 당연시 하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뭐 국가, 집단을 위해서 개인한테 희생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웃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요구를 수용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개개인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완전히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렇게 개인이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각 개인의 행복도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또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단에 속해서 그 집단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주의로 오면서 집단의 그런 가치, 중요성을 조금 과소평가하다 보니까 이런 욕구를 채우기가 어려워진 거죠. 아무 것에도 소속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자유롭다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좀 허공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사람들한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 가치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뭐 회사를 위해 일한다, 또 국가를 위해 일한다, 열심히 산다, 이런 명확한 목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사람들이 오히려 헤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자존감입니다. 과거에는 자존감이 낮아도 어떤 집단이 있고 그 집단이 든든하다. 또 내가 거기에 있는 하나의 구성원이다. 그런 자긍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충성을 바칠 집단이라는 것이 이제 없어지면서 사람들은 뭔가 붙잡을 만한 것이 없어진 겁니다. 이런 현대인들이 뭔가 붙잡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성공의 핵심 키인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존감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요, 또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존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는 그런 감정적인 평가예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자존감이라는 말이죠. 어떤 아이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나 운동 잘해, 뭐 공부를 잘해, 난 친구가 많아, 난 손재주가 많아, 뭐 어떤 이유로든 자기 자신을 좋게 평가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은요, 주로 잘하는 것이 있어서 출발하기는 하는데, 부정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모든 면에서 우수하거나 뛰어날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어떤 점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해야지 진정으로 자존감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요소들이 필요해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부족한 면, 완벽하지 않은 면에 대해서도 좀 수용할 수 있어야 돼. 네 번째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야 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 합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일으키는 생각, 그리고 외적 경험을 통해 형성되거든요. 특히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충분한 존중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가 더 쉬운 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끼는 옷을 딱 사면 그것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이 옷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아주 아끼시잖아요.
무언가를 묻히지 않으려고 좀 주의하기도 하고요. 구김이 가지 않게 하려고 또 조심하죠. 또 깨끗이 빨아서 잘 말리고 다림질해서 입습니다. 반면에 좀 오래되어 낡은 그런 옷들 별로 신경 안 쓰시죠? 구겨지더라도 뭐가 묻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네, 마치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는 옷처럼 소중히 다루는지 아니면 낡아서 버려도 그만인 옷처럼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존감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개인의 행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자존감이 있어야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부족하면 일상의 매 순간에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되기 쉽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조금 생기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좀 일이 잘못됐네, 안타깝다 이렇게 하고 끝내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게 전부 다 자기 탓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존감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여러 차례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재도전하는 거 필수적이거든요. 한 번에 어떻게 성공을 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우연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두 번 재현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 차례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차례 도전을 하려면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자존감이 없다? 그럼 도전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하면서 계속 물러서는 거죠. 어쩌다가 도전을 한번 해도 한 번 실패하면 내가 뭐 그렇지 뭐 내가 뭘 하겠어 라고 하면서 물러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불러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교사로서 참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수학 시간에 문제를 풀든 체육 시간에 공을 던지든 뭔가 했을 때 뭔가 잘못되잖아요. 잘하는 것보다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도와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요, 이럴 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또 해서 또 실패할까 봐 그런 거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선생님이 도와주면 정말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선생님이 지도하는데도 해라 안 한다 해라 안 한다 이거 실갱이 하다가 사실은 시간이 많이 갑니다.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자존감이 굉장히 필요해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 있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고 사랑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또 좋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더라도 똑같이 따뜻하게 대하고 공손하게 대해주는데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이에나 같은 그런 나쁜 사람들도 똑같은 비율로 꼭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타인을 누르고 지배하고 이용하려는 이런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정말로 빨리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 낮은 사람들은요, 이런 약탈적 성격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뭔가 약탈을 당하고 피해를 입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점점 대인관계에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존감이 높아야 이런 약탈적인 다른 사람들이 접근해서 약탈하지 못하고, 그래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면서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자존감이 낮으면 심리적 안정감이 많이 흔들리죠. 심리적 안정감이 어떻게 생기냐?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파리에서 보면 사자는 편안하게 낮잠을 자거든요. 근데 가젤은 그렇지를 못해요. 서서 꾸벅 졸다가 잠깐 앉았다가 계속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한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계속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랑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또 지키려는 의지도 역시 강합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굳건한 의지, 힘도 부족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계속 많이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일상과 감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요, 아이는 자기 자신의 일상과 감정이 관심을 가지고 돌볼 만한 가치가 있구나, 나는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도 자기의 일상 감정을 계속 돌보게 되겠죠. 이렇게 좋은 옷을 관리하듯이요. 만약에 부모가 아이의 일상 감정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좀 외면하고 축소하고 비하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아이 역시 자기의 일상 감정, 보잘것없다, 중요하지 않다, 관심을 가지지 않고 가치가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의 내면 역시 스스로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필연적으로 자존감 하락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내어주세요. 아이와 함께 산책하시고요, 만들기도 하시고 책도 읽어주세요.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TV,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건성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눈을 바라보고 웃으면서 들어준다면 아이의 자존감이 확실히 올라갈 겁니다. 또 아이의 실수, 실패를 잘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좀 이걸 너무 크게 여기고 잔소리를 퍼부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미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을 쏟은 거 하나, 뒷정리 조금 안 된 거 하나, 이런 거 하나하나 잔소리 다 하시면요, 아이가 거기서 자존감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나는 뭔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물론 아이의 실수, 실패, 잘못을 이런 걸 모른 척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가르쳐야 할 것은 분명히 가르쳐야 하죠. 하지만 이때 표현 방식하고 전달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대한 부드러운 말투, 표정이 필요해요. 또 전달하는 내용이 잘못을 지적하는 데 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낫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알려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부정적 피드백을 줄이시고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도록 좀 노력해 보세요. 아이가 성공을 했을 때조차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로 주는 그런 부모님도 계세요. 아이가 95점을 받아왔는데 95점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5점 왜 틀렸어? 역시 어제 그거 안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네, 이렇게 하시면 아이의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자녀 교육 정보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좀 머리로 알고 계신 경우는 많은데, 머리로 아는데 실천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하라고 이렇게 배워서 하기는 하는데, 뭐랄까요, 좀 기계적이랄까, 수동적이랄까, 좀 의례적이랄까, 결국에는 그 뒷부분에 지적하려고 하는데, 칭찬 먼저 하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칭찬을 먼저 하는 그런 느낌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잠깐 들리는 그런 느낌으로 칭찬하지 마시고요, 좀 제대로 아이에게 칭찬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 자신이 좀 아이한테 어떤 패턴으로 피드백을 주는지, 어떤 패턴으로 말을 하는지를 좀 잘 관찰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기 전에 몰래 이렇게 녹음기를 한번 켜놓고 본인의 말하는 습관을 한번 녹음해보고 들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또 아이의 독립심과 책임감을 좀 장려해 주셔야 하거든요. 자존감은 내가 스스로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자기 효능감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직접 나서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을 한번 해보고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과정을 좀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해보고 실패하고 수정하면서 부모의 도움 없이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해본다, 이런 경험이 필요한 거죠. 혹시 부모님께서 좀 뭔가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좀 뒤처리를 하는데 불편하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자꾸 제어한다, 스스로 하지마, 엄마 해줄게, 이렇게 한다면 아이는 점점 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자신이 없어지거든요. 엄마 아빠가 해주면 자기가 하는 것보다 결과가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자꾸 안주하고 내가 하려는 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해달라고 합니다.
부모가 해주는 것이 결과가 더 좋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내가 해본다, 내가 만들어 본다, 그것이 중요하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해 가지는 감정적인 평가예요. 스스로를 믿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죠. 자존감이 없다. 네, 행복하기도 정말 어렵고요. 성공하기도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면서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러니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실수, 실패, 별거 아니다, 잘할 수 있다 꼭 말씀해 주시고요. 또 힘을 주는 긍정적인 피드백 주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독립심과 책임감을 키워주면 아이는 스스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늘 우리 아이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 저 콩나물쌤이 응원합니다.